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가 실내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카운티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비상명령은 만장일치로 인준됐습니다.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9월 말까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교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도 2배가 늘었습니다. 캐나다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면서 한인 관광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에 대한 투서가 접수돼 한국 외교부가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사퇴 시점은 2주 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오늘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0월 8일 대통령 선거 본경선에 오를 4명의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모처럼 공약을 내놓고 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 개시에 연 이틀 반발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은 65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기온 85도에서 89도 사이, 밤 최저 기온은 67도에서 6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도 실내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브닝 뉴스 첫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가 공공 실내 공간 출입 시에 백신 접종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10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제니스 슈퍼바이저는 앞으로 2주에 걸쳐 보건국 관계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사들은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모든 공공 실내 공간에 적용돼야 할지 혹은 비필수 실내 공간에만 적용시킬지, 또 1차 백신 접종 증명만 요구할지 아니면 2차 접종 완료 증명까지 요구할지 여부를 두고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니스 슈퍼바이저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즈니스 영업 중단이나 영업 제한 조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처가 절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로 국장은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했다며 어떤 지역도 집단 면역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이번 방안은 LA시가 유사한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LA시는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콘서트장, 쇼핑몰 등에서 고객의 1차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한 뉴욕시의 경우 최근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큰 폭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시민 8만여 명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4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비상명령이 오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1만 명에 달하는 카운티 공무원들은 오는 10월 1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지난 4일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캘리포니아주의 병원과 의료 인력이 상주하는 양로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일에 발령돼서 내일부터 적용에 들어갑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다음 주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 등으로 인해 9월까지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22명으로 집계됐으며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573명이고 이 가운데 350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LA 카운티 코로나19 평균 확진율은 4.4%로 전주의 6.6%보다 줄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아침 현재 461명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 오렌지 카운티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19명으로 전주에 12.7명보다 늘었습니다. 확진율도 8.3%로 전주와 비교해서 1.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교사들에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MSNBC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언짢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상황에 있다. 지금까지 61만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가을 개학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지금 대규모 급증을 겪고 있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적 의무화나 학교에서의 의무화, 교사를 상대로 한 의무화, 대학의 의무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런 의무화 조치는 주지사들이 내릴 수 있으며 식품의약국인 FDA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정식 승인을 내리면 지역의 대학이나 기관, 기업들이 소송당할 우려 없이 의무화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휩쓴 델타 변이에 이어서 페루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의 확산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감염자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1,000명이 넘는 람다 변이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CNN 방송이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고를 인용해 지난달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첫 감염 환자가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1,080건의 람다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로 한 달도 안 돼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건데요. 람다 변이는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됐고 세계보건기구를 이를 관심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는 신규 확진자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람다 변이는 드문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람다 변이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고 일부 백신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이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 전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2.18배로 증가한 12만 4,47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조금씩 누그러져 가던 올해 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주에선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새 기록을 작성하는 등 특히 남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2주 전보다 1.87배로 늘어난 6만 3,999명, 사망자는 2.01배로 증가한 553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과 같은 대형 재난에 앞서 코로나19 접종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디앤 크리스웰 연방재난관리청 청장과 앤서니 파우치 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달에 심각한 허리케인이 올 것 같다면서 대피소로 피신하는 이들이 코로나19의 위험을 추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난 대비를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준비될수록 재난이 닥쳤을 때 사정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캐나다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들에 대한 백신을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모더나는 오늘 캐나다 정부와 백신 공장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신설 공장은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생산 기지인 매사추세츠주 노우드 공장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모더나가 직접 짓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현재 메신저 리보 핵산 기술로 개발 중인 독감 백신, RS 바이러스 백신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또 몇 달 내로 건축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또는 2024년에 문을 열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초음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외교부가 박경재 LA 총영사에 대한 투서를 접수해서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매체는 박 총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비자 발급을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막말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외부 인사로부터 고급 와인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상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지난 대선 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이며 정치권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임 공관장입니다. 한인교육단체가 자체 개발한 한국어 온라인 프로그램이 유스계열 입학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정식 승인됐습니다. 세계 한인교육자연합회 ICAN은 한국어반이 개설되지 않은 정규 중고등학교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어 온라인 프로그램이 지난 7월 UC 총괄 총장실로부터 정식 필수 이수 과목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온라인 프로그램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읽기와 듣기, 말하기, 쓰기의 언어 능력뿐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 사회 부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스페셜 니즈 네트워크가 가을학기 개학을 맞아서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타운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에서 제16회 백투스쿨 푸드 앤 백팩 그랩 앤 고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드라이브 바이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아동 도서와 스쿨 서플라이가 들어있는 백팩을 픽업하면 됩니다.
EBT 카드를 가지고 오면 무료 전화기와 태블릿도 제공합니다. 이날 코비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모바일 클리닉도 현장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번 행사는 앤튼 블루크로스와 KYCC, 아마존, 그리고 블루쉴드 등이 후원을 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323-291-7100, 323-291-71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미 전국에서 한민족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을 제정한 두 번째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동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오늘 뉴저지주 클로스터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글리든 클로스터 시장은 선포문에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영향력과 한미 관계의 소중함은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날 클로스터의 모든 시민이 한국 문화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포문에는 한복이 한국의 문화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영어 표기가 포함되어 있고 한복도 한글 발음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한복의 날을 선포한 것은 지난 4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이어 클로스터시가 두 번째입니다.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검찰 수사 발표 결과 일주일 만에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탄핵은 피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전 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결국 주지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쿠오모 주지사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하고 나선 데다 뉴욕주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해 강제 퇴진이 아닌 자진 사퇴를 서둘러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are not 11 women who I truly offended. There are. And for that, I deeply, deeply apologize. 쿠오모 주지사는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는 했지만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은 친절해서 나온 거지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I kissed a woman on the cheek at a wedding, and I thought I was being nice, but she felt that it was too aggressive. 지난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쿠오모 주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이 잇따라 공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When he went to go kiss me on the cheek, he quickly turned his head and he kissed me on the lips. What did you say? I didn't say anything. This is the governor of the state of New York.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CNN 방송의 유명 앵커 크리스 쿠오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인데 성추행 의혹 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 발표문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미국 언론들의 머릿기사는 하루 종일 쿠오모 사임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도 꼽혀온 유력 정치인의 갑작스런 추락에 그만큼 미국인들의 관심이 크다는 건데 그 사임 이유가 부하지간 성추행 의혹이라는 게 미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부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오늘 여야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69, 반대 30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공화당이 국가 채무 증가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자 초당파 협상팀이 꾸려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동의해온 항목들의 예산만 따로 모은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5,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AP통신 등은 연방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으로 갈린 상황에서 몇 개월간 이어진 협상을 통해 공화당 일부의 찬성을 끌어낸 것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9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콘도 붕괴 참사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8층짜리 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P와 NBC 뉴스에 따르면 마이애미 당국은 137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까지 대피하라고 입주민 수백 명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아사히 마레로 마이애미 당국 건축 책임자는
그 건물은 명백히 안전하지 않다며 업자가 무허가 수리를 진행하면서 구조적인 무결성이 저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물 손상 사진에 근거해서 이미 지난 5월 불안전한 건물 구조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또 건축 40년이 지나면 안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지도자들을 향해 나라를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아프간 지도자들은 한데 뭉쳐야 한다며 그들은 자신을 위해 싸우고 그들의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30만 명이 넘는 아프간 군대를 훈련해왔다면서 아프간 공군을 위한 공중 지원, 아프간군의 식량과 장비 재공급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미얀마 주민을 위해 긴급 지원에 5천만 달러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얀마에 대해 이 같은 인도 지원 계획을 밝혔다고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가 미얀마 주민에게 긴급 식량 지원과 쉼터 제공, 의료 지원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도 지원을 받게 되는 미얀마 주민의 규모는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에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박해를 피해서 집을 떠나게 된 주민들도 포함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지원은 점증하는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임계점에 달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미얀마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몽 바베큐가 널찍하고 세련된 새 패티오, 야외 테이블과 함께 다시 오픈했습니다.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고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프라임 립, LA 갈비, 마블링이 환상인 특급 꽃등심, 안심, 40가지가 넘는 신선한 샐러드바. 냉면장인이 뽑아내는 몽 바베큐에 시원한 물냉면과 맛깔나는 비빔냉면.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무제한 고기, 무제한 샐러드바는 오직 몽 바베큐. 웨스턴과 일가 213-388-7668, 388-7668 몽 바베큐.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에서 모처럼 만에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다만 캠프에서는 열성 지지자가 보냈다는 괴문건이 논란이 되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 누구나 3%의 낮은 이자로 10에서 20년간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 공약을 내놨습니다. 금융약자를 불법 사금융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방치했다가 복지 대상자로 전락한 후에 뒤늦게 복지비용 지출로 구제하려는 것은 하책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 누구나 동네 병원에서 개인 병력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전국민 주치의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치의제도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주치의라 그러면 대통령만 갖는 것으로 인식됩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민 주치의 제도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 130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후 모처럼 정책 경쟁이 벌어진 건데 캠프 사이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전달된 협박 메일이 쟁점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를 자처한 인물이 보낸 거로 돼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후보들이 자제시키고 무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저한테도 하도 많이 메시지 폭탄이 와가지고 이 핸드폰이 터질 것 같아서 얼음 속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경찰에 괴문서를 신고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어느 쪽 지지자인지 신원 확인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오늘 저녁 KBS에서 통일 외교 분야를 주제로 3차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선 일정을 어떻게 할지를 정리했습니다. 10월 초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기로 했고 이달 말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데 이에 앞서 당장 다음 주부터 예비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주자들 사이에 월권이다 아니다 참석하느냐 마느냐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재 13명의 주자가 나선 상태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국민 여론조사 100%로 8명의 후보를 추리고 10월 8일 본경선에 오를 후보자 4명을 결정합니다. 본경선에서는 총 10회의 토론회를 할 겁니다. 이달 30일, 31일 경선 후보 등록에 앞서 당장 다음 주부터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 토론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과 내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컷오프를 몇 명을 하니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를 찍느니 이 내용을 경준이가 일일이 지금 확정된 것처럼 앞질러 가는 것도 월권일 뿐만 아니라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후보가 심판까지 겸하겠다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신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토론회 참석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현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맡았던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42명의 자문단을 띄우며 정책 준비에 나섰지만 정책을 다듬는 단계고 공세가 몰릴 터라 토론회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반면 불참할 경우 지도부와의 갈등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입니다. 당에서 어떤 그런 공문이 정식으로 오고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통해서 참석자를 정하고 또 어떤 주제로 하는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등 당내 대선 재수생들은 토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증거 조작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현주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은 크게 3가지. 먼저 세월호의 블랙박스인 DBR 본체가 바꿔치기 됐는지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은 수거 당시와 수거된 뒤 잠금 장치 상태 등이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검팀은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시약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 특검팀은 이 역시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참위가 의혹을 제기한 근거인 복원 데이터는 민간 전문가가 작업용 디스크에 2년 가까이 보관해서 다른 파일과 섞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DBR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지 여부. 특검팀은 역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공소 제기 없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진상규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가 왜 그때 꺼졌는지, 그래서 사고 당시의 영상이 왜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선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진 9번째 공식 조사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이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취업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에 바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취업 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든 만큼 취업 승인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재계에서도 삼성전자가 당면한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취업 승인 신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출소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과 취업 제한은 별개의 문제이고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가석방 결정을 한 건데 지금 취업 제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너무 이르신 것 같은데? 너무 고려한 바 없습니다. 가석방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업 승인 역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주거지 관할 경찰의 보호와 감독을 받습니다. 국내 거주지 이전이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 시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에 법정에 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한국 시간 11일 오후 2시 반부터 윤미향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8개를 적용해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진행돼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고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식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윤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10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2,0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휴가철 가족 모임 등이 많아지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서 감염되는 비중도 늘었습니다. KBS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KBS가 어제 오후 10시까지 자체 집계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던 지난달 28일 1,896명보다 이미 200명 가까이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652명, 서울 618명, 인천 110명으로 수도권이 6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이 14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경남 135명, 충남 81명 등입니다. 지난주 비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650명,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수십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단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경북권과 경남권 등은 감염 확산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선행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비중도 처음으로 4%를 넘어섰습니다. 접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밀접 접촉하는 횟수, 또 휴가라든지 또 가족들 간의 지인 간의 이런 모임이라든지 접촉을 통한 확진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변이는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신규 확진자 10명 중 7명꼴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이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0.02%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만 명당 2명 정도 수준입니다.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그 사망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접종을 완료하시는 것이. 한편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정박 지역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거로 추정된다는 민관군 합동조사단의 역학조사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272명은 전원 완치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되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배신적인 처사라고 반발을 했는데 복원이 됐던 남북통신선의 통화는 어제 오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 닷새 만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북한. 한미 군당국이 예정대로 사전훈련을 시작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연합훈련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며 국가 방위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담화가 위임에 따른 발표라고 명시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요구한 훈련 중단이라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대화 재개라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 강대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13개월여 만에 복원됐던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의 오후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 시험을 정당화하며 전반기 훈련 때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북한도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강경 대응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환기시키고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 관심도를 높이면서 협상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판을 걷어차는 형식의 도발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통일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에 반발하면서 연이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일에 맞춰 김여정 당부부장 명의로 비난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한 어제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과는 통화를 갖고 대북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해 양국 간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기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한미 고위급 교류도 지속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통화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의도와 도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가 한미연합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연합훈련은 한미가 결정할 일이며 한반도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특정하게 반응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purely defensive in nature. We have made that point repeatedly, and it's a very important one. Second, as we have long maintained,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이는 김 부부장 담화에서 이번 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침략전쟁 연습을 한사코 강행한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미국 국방부도 이 담화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연합훈련은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상의에 결정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about our need for readin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desire to work in lockstep with our ROK allies on training regimen that improves that readiness and keeps that readiness strong. And 특히 병력 보호가 연합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한미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질병관리청의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인 만큼 이미 시작된 연합훈련에 변경이 생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추가 반응이 도발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우려 속에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62.82포인트가 오른 35,264.67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40포인트가 상승한 4,436.75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72.09포인트가 하락한 14,788.09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흐름에 하락했습니다. 한편 뉴욕 유가는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위험선호 심리로 2% 이상이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81센트가 오른 배럴당 68달러 2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위험 선호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올 가을에 출시될 애플의 신형 아이폰은 주로 카메라 기능이 크게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신형 아이폰은 동영상 촬영 때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변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하는 시네마틱 비디오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폰은 사진을 찍을 때는 이미 이런 효과를 내는 인물 사진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동영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된 기능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새 아이폰에는 또 새로운 필터 시스템이 적용돼 이용자가 사진이 차가운 색상이나 따뜻한 색상으로 보이도록 선택하거나 더 짙은 그림자, 강조된 콘트라스트 효과를 내도록 하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프로레스 동영상 촬영 기능도 장착됩니다. 이는 Full HD나 4K처럼 더 고해상도로 동영상을 찍어 촬영 뒤 편집 때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최상급 모델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찍는 프로로 기능을 도입한 바 있는데 프로레스 역시 최상급 모델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틱톡 앱이 지난해 페이스북을 제치고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분석 업체 앱 애니는 지난해 앱 내려받기 건수에서
2019년에 4위였던 틱톡이 페이스북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앱 애니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1위였던 페이스북 앱은 2위로 내려앉았고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전 세계 이용자가 10억 명에 달하고 미국 이용자도 1억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내려진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사업 매각을 추진했지만 중국 정부의 불허로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틱톡 등에 대한 행정명령은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폐지된 상태입니다. 짧은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어온 틱톡은 지난달 사용자들이 올릴 수 있는 동영상 분량을 최대 3분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일시 폐쇄됐다가 운영을 재개한 미국 카지노 업계가 올해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카지노 기업단체인 전미도박협회는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별 매출액인 136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상업용 카지노가 있는 25개 주 가운데 22개 주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전국 카지노 업계가 벌어들인 돈은 약 250억 달러로 2020년 한 해 전체 매출액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개장 이후에도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카지노 출입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높은 실적을 낸 것입니다. 협회는 스포츠 베팅이나 인터넷 도박에 의존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규제 완화로 직접 카지노를 찾은 사람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전체 수익은 2019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436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검토하면서 아시아나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들의 백신 접종 기회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KBS가 정리했습니다. 4월 초에 하루 한두 명 사망하던 태국은 235명이 숨졌습니다.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죽음을 앞둔 어머니와 아들이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지자 시내 대형 사찰에도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들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방콕 돈무안 국제공항에 1000여 개의 임시병상이 설치됐고 여객 열차까지 수리해서 병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지금도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을 넘습니다. 자카르타에는 매일 학교 하나 크기의 묘지가 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8%나 되는 미얀마, 방역 요원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남성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지켜봅니다. 베트남의 한 병실에 10여 명의 확진자가 격리되어 있습니다. 노인 2~3명은 산소통도 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옆에는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열악하고 백신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하루 확진자가 3만여 명, 하루 12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미국의 4분의 1 정도지만 하루 사망자는 서너 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선진국들은 백신 의무화와 추가 접종을 검토하며 다시 백신을 쓸어 담을 태세입니다. 선진국의 백신 독점이 길어질수록 손꼽아 백신을 기다리는 저개발 국가들의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잇따른 출현으로 집단 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각 9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2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다른 방역 지표들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기준 중증 환자 수는 39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이번 달에만 최소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성과가 나타났던 지난 6월의 월간 사망자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접종률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החיסונים בטוחים, החיסונים אפקטיביים, כל מי שעוד לא יצא להתחסן, צאו להתחסן עכשיו. זה שומר על החיים שלכם. 성인 인구 4명 가운데 3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하루 동안에만 146명이 목숨을 잃어 지난 3월 12일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했던 앤드류 폴라드 옥스퍼드대 교수는 집단 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폴라드 교수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으며 앞으로 백신 접종자를 더 잘 감염시키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러츠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 6회 말 진행되고 있는데요. 피츠버그에서는 박효준 선수가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현재 4대1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앞서고 있는데 박효준 선수 4회에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많은 경기 비가 와서 현재 경기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 그리고 LA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 뉴욕 매츠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 모두 또 미러키 브루월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 비 때문에 경기가 수년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LA 엔젤스와의 경기, 더블헤더 경기 오늘 진행 중인데 1차전은 6대3으로 엔젤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와 오클랜드 에이스와의 경기는 5회 말 진행 중인 현재 클리브랜드가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PSG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PSG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시와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2년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는 파리에서 빨리 내 축구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하고 싶다며 PSG와 파리 팬들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으며 홈 경기에 빨리 출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로는 오늘 저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은 5마일 정도로 잔잔한 편입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5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기온 85도에서 87도가량, 밤 최저 기온은 67도에서 69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죠. 내일 기온이 다시 많이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 99도까지 오르겠고 밤 최저 64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LA로 낮 최고 90도까지 오르면서 반짝 무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에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 밤 최저 기온 75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7도, 밤 최저 75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오늘 쾌청하던 요 며칠과는 달리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현재 경기 서부 지역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서 점차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기습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전과 대구 낮 최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현재 기온은 80도, 습도는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S?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